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 복잡하게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투 트랙으로 좀 간략하게 전략을 간단하게 가져가면서 종목별로 좀 포트 구성을 다양하게 짜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 저희가 만나보던 분이죠.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제 저점 회복 신호가 본격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인가, 네. 센티멘탈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인가,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만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저는 좀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일단 뭐 미국장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들 다 보셨겠지만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그냥 있는 호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호재성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시장의 흐름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순매도 행렬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드디어 삼성전자의 외인들의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좋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순매도의 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6만전자 회복 흐름을 다시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요즘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면 일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 업종들이 시장을 주로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루 정도는 반도체 흐름이 좋다라 그러면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어느 하루는 바이오가 좋다 그러면 뭐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시장 주도주의 바통을 좀 주고받으면서 시장이 조금씩 회복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점은요. 삼성전자의 순매도에 대한 행렬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반도체 중소형주한테 수급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요. 또는 소부장 대형주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PSK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HPSP라든가 뭐 원익 IPS라든가 일부 기관들과 외인들이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 대한 매도 행렬도 분명히 맞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지 않겠느냐. 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 그랬으면 PSK홀딩스, 원익 IPS, 뭐 HPSP 이런 주요 기업들도 사실 주가 반등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화면 보실 수 있다라 그러면 뭐 차트 한번 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주가 반등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도 조금씩 저점 인식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삼성전자 매도폭을 좀 줄이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주요 기업들한테도 매수가 붙는 모습들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얼마나 좀 더 기다려야 시장이 더 강하게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처럼 사상 최고치 경신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금의 외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뭐 순매수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꺼내놓고 중국 증시에 자금이 좀 쏠리는 부분도 있다 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더 바닥을 치고 내려갈 자리가 크게 없습니다. 지하실을 뚫어도 이제 뭐 지구의 내해까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점 인식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보셨으면 좋겠느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외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업종들을 조금씩 추적은 해보셔야 돼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긴 어렵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업종도 한번 추적해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테마주들 종목 흐름들, 테마주 종목 흐름들 단타 매매까지 같이 곁들여 보신다라 그러면 24년도 남아있는 한 3개월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힘들었던 8월달, 9월달 시장을 조금 더 뒤집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수 이야기를 하다가 지구의 내핵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수가 그동안 조정받아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보상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바로 좀 중요한 기점에 좀 다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중에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예, SKC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네.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9월 10일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상승률이 정말 놀라워요. 뭐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새로운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점에 잡으셨는가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비교를 다 공개하면은 다음 분들이 출연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재료가 분명히 발생을 했고 호재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갈 종목을 잡으셔야지 간 종목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시장의 특성상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나와 있는 종목들을 꼭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재료가 나와 있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반응이 없으니까 끝이지라고 보실 게 아니고 그 종목들이 조금 더 견고하고 내재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신다라 그러면 SKC 뭐 그 외의 종목들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SK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저점에서 잡았는가 오늘 또 위원님께서 공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조금 더 체크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특징 섹터로 좀 유리기판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C에 대한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SKC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SK 앱솔릭스 공장 라인을 좀 공개하면서 우리가 유리기판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고 우리가 유리기판 상용화에 있어서 시장을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참여했던 애널리스트들이 관련된 자료들을 긍정적으로 내놨던 건데 사실 이 유리판 시장은요. 이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순항하는 한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도 블록엘 뭐 1년치 완판했다,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 AI 반도체 시장에 선봉의 깃발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단 말이죠. 개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려면 유리기판 시장 어쨌든 이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그리고 전원 손실을 좀 이렇게 좀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유리기판 시장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도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꾸준히 한번 좀 보셔도 되는 섹터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SKC의 주가 흐름도 잘 나왔고 일부 종목도 흐름 잘 나왔는데 오늘장도 아니 앞으로도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는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과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액침 냉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바로 그날 뭐 KN솔이라던가 GST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만큼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특히 SKC 그리고 이런 HB테크 같은 종목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종목 AS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월 10일 선제 타격 종목이 아모레주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1.3%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을 만나봤을 때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때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모레주가 지금 약간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저희가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이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제가 설명드릴 때 당시에 여러분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하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끌려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끌려 나오는 게 첫 번째가 K뷰티, 두 번째가 카지노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K뷰티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좀 실망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 자리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 시장의 회복이 나온다라 그러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잘 꺼내놓고 나름대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은 더 많은 내용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조금은 좀 실망감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K뷰티 관련 종목들도 다시 시세를 좀 내려놓는 연이어서 좀 음봉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AS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요. 잘 간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뭐 보셨죠 여러분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장을 참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얘를 계속 봐도 될까라는 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모레지는요.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그룹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에뛰드, 오설록 뭐 주요 화장품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인데 이 K뷰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중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이 실망감으로 돌아선다고 한들 비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일본 시장, 미국 시장, 뭐 동남아 시장. 그래서 꼭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이 자리는 3분기 실적 대비해서 비중국 시장 공략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오로지 그냥 지금 중국 시장만 주고 주가가 밀리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홀딩 또는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아모레지를 AS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모레지 말고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종목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준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하는 공개 방송 또 아침에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화장품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 또 무엇이 있을까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AS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인데요. 지금 뭐 8월 27일 공개해 주셨는데 처음에 공개해 주셨던 그 자리에 지금 거의 다 와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네. 보유자분들은 지금 조금 더 선제 타격 종목인 만큼 믿고 홀딩을 해도 되는가?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흐름을 정확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제가 꼽아서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때 시장 분위기를 보니 이것은 네이버뿐만 아니고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어쨌든 주가 회복이 그대로 나와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제 타격 종목인 만큼 그러니까 선점하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중장기 종목을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라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게다가 3분기 또는 4분기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끌려 나오는 이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도 좋다.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보셔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17만 원 선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럼 이 박스권 상단에서 그 상단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18만 원 선, 그 상단은 19만 원 선까지 시세를 계속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멘텀이 없다? 실적 모멘텀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 수혜 모멘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의 위치도 박스권 상단에 재료가 붙는 상황이라 그런다 그러면 충분히 상단 돌파할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제 타격 종목들 위주로 오늘 AS를 받아봤는데 선제 타격 종목들이 네이버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아모레 주였던 만큼 우리가 이 시점에 SKC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는데 좀 지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SKC처럼 저점에 공략을 한다면 오히려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수익률을 더 크게 누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선제 타격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선제 타격 종목 HB 테크놀로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SKC를 말씀드릴 때에도 저점에 있는 상황에 시장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 주가 흐름이 잘 나왔잖아요. 예. 근데 HB 테크놀로지도 바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는 모멘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에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검사 장비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요. 그냥 낙폭 키워놓고 저점에서 그냥 박스권 횡보 중이에요. 근데 HB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뭐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재료도 없다 그러면 저도 이 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게다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전에 비해서는 좀 깔려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래량이 차곡차곡 매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하고 장대 항복 나오기 직전의 직전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SKC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 다만 제가 선제 타격으로 넣어드린 이유는 기습 타격의 경우는 좀 나름대로 테마 흐름을 좀 타야 되니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점해서 조금 더 갖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HB 테크놀로지 설명드리겠고요. 뭐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도 충분합니다. 뭐 2,500원대에서 한 2,650원 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200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거래량이 매집 중이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선제 타격 종목인 만큼 조금 안전한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신 다음에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 종목 말고 저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죠. 오늘의 기습 타격 종목은요? 제우스입니다. 네, 제우스. 그러니까 오늘의 기습 타격 종목 제우스를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어제 시장 흐름 놓고 보셨을 때 엔비디아의 급등 그리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움직임, 거기에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삼성전자의 매도폭이 줄어들고 SK하이닉스의 반등까지 나온다. 그러면 HBM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제우스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점에서 대응하기가 좋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기습 타격 종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빠른 단기 거래라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선제 타격 기습 타격 종목보다 조금은 더 길게 보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3,000원 부근 지금 그리고 13,300원 부근 잡아보셔도 좋고요. 목표가는 14,500원으로 1차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선제 타격 종목, 기습 타격 종목 오늘도 한 종목씩 만나봤는데요. 오늘 기습 타격 종목은 평소에 공개를 해주셨던 기습 타격 종목보다는 약간 좀 길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목표가 1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신데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좀 곳곳에 포진을 시켜주셨어요. 네네. 그래야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 다 못 드린 이야기를 제가 오전 장중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도는 오전장 함께 믿고 한번 참여해서 많은 내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좀 시간이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과 좀 오전장 대응 현명하게 해보시려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힌트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주식명가 MTNW 하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